계속해서 신가족기획 오늘은 어떤 부부의 이야기인지 전해주시죠. 네, 주말마다 사라지는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는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새벽이 돼서야 집에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이들 부부의 말 못할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지 1년도 넘었지만 아직 풀지 못한 남편의 집. 언제든 떠날 채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아침에 9시나 이럴 때서 와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다 나가고 나면 자고 또 내가 일하고 들어오면 또 이제 나가고. 교대 근무를 하듯 서로 마주칠 일 없게 각방을 쓰고 있다는 부부. 게다가 아내는 사기로 해가지고 구속돼가지고 1년 6월형을 받았어요.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취재했습니다. 남보다 못한 결혼 생활 때문에 아내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데요. 혹시나 좀 변하려나 싶어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봤었는데 안 되고 제가 볼 땐 절망적이라고 봐야 되겠지. 잘 지내보려고 결혼 사진도 다시 찍고 많은 노력도 해봤지만 남편은 가정에 소홀하고 밖으로만 돈다는데요. 진짜로 자기가 갈 때만 입는 옷들이 있어요. 이런 그냥 평상시 입는 옷들하고 다르게 해가지고 나가는데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아내는 화가 난다고 합니다. 힘든 우리 상황에서 왜 자기 나름대로 막 세탁소 가서 옷 찾아와서 급하게 막 거기 갈 그럴 때는 진짜 화가 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어디론가 향하는 남편. 과연 남편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남편을 따라가 봤는데요. 2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 내부로 들어서자 초란한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찾는다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여기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춤을 추는 곳이잖아요. 남편을 따라 들어간 곳은 바로 무도장이었습니다. 무도장 안은 음악에 맞춰 춤추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는데요. 남편의 행방 아내는 알고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는 카바레 있지. 카바레 가면 뭐 하세요? 카바레 가서 뭐 하겠어요. 춤추고 뭐 파트너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 같이 춤추는 여자들이. 남편이 무도장에서 춤추는 것보다 바람을 피우지는 않을까 더 걱정하는 아내. 아내가 이런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이 가니까 그러더래. 그 직원들이 저번에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하더니만은 이번에는 저 아들이 왔네 이러더래. 대리운전을 하는 남편 회사에 남편의 아내로 알려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생활 비꼬진 중개도 아주다 그래서 제가 일을 했어요. 심지어 아내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사업하는데 그 돈으로 해가지고 주고 그 돈 일부는 또 제가 뭐 부동산도 저거 사가지고 거기 투자하고 1년 6월형을 받았어요. 법정 구속돼가요. 아내는 남편 때문에 교도소까지 다녀왔다고 주장합니다. 힘든 시간을 혼자 견뎌내야 했다는 아내.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면회는커녕 위로의 말조차 어차피 없었다는데요. 지금 했으니까는 여기 와 이제 뭐 그냥 캔디 내고 뭐 있으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7시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는데요. 무도장에 다녀온 듯한 남편. 그때까지 뭐하고 오는 거야? 온수 힘을 다 돌아갑니다. 지금 새벽에 니 못 들어오게 니가 하니까 내가 못 들어오잖아. 어째서 그러? 누가 새벽에 못 들어오려는데? 내가 못 나가놓고 있었잖아. 오랜만에 대화는 또 다툼이 되고 맙니다. 조심스럽게 남편과 대화를 시도해봤는데요. 남편이 무도장에 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나 춤도 추러 다니고 그럽니다. 일요일날, 토요일날 시간 때우고 내가 운동하러 가는 겁니다. 하니까 돈이 안 들어가더라고. 돈 1,500원만 하면 들어가. 그거 노는 게 낫지. 또한 아내의 의심과 달리 무도장에서 바람을 피우는 것이 그거 하면 아니라는데요. 절대 바람 안 피워요. 바람 못 피워요. 그 세계는요, 가면 냉정합니다. 바람을 딱 피워버리면, 같이 피워버리면 파트너가 돼야 돼. 파트너가 돼버리면 다른 사람 일체 못 잡아요. 남편은 젊은 시절에 몇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나도 바람도 피우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제가 보다시피 저 뭐 이빨 다 나가버리고 이래가지고 누구 사람 만나러 다니다 뭐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은 아내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데요. 옛날에 그랬는 거 지금은 나 아무것도 없다 괜찮다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옛날에 그런 게 사람이 옛날 그거 가슴에 쌓인 게 내가 그게 그러니까 됐으니까 그거는 뭐 더 이상 얘기 아니면 그건 네 풀어줄 마음도 없고. 그렇다면 남편이 무도장을 간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들어가 살 때마다 투덜거리고 불평불만하고 불 켠다 PC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좀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 목욕탕 가가 자고 찜질방 가가 한두 시간 자고 오고.
처음부터 변한 건 아니라는 남편. 아내의 경제관념에 불만이 그때 있다는 당시 것. 10년 전에 300만 원, 400만 원 돈이 집에 매일 갖다 줬으니까 집에 현금 보유율이 10원도 없다는 얘기야, 맨날. 살림에 대해가, 돈에 대해가지고는 니는 전혀 믿을 게 없어. 아내가 교도소에 가게 된 것 역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데요. 그래서 했는데 내 사업 잘못해준 건 없습니다. 하나도 안 줬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주더라도 내가 그렇게 아, 저도 나 다 갚아줬잖아. 갚아줬는데 지가 갖고 뭐 딴 데 가갔었는데 내가 그거를 뭐 내가 뭐라 하기야. 남편은 앞으로도 주말마다 계속 춤을 추겠다는데요. 취미 생활이지. 그러니까 아내의 반대에도 무도장을 찾는 남편. 정말 중독인 이 걸까요? 남편의 경우에는 지금 명백하게 중독으로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취미와 중독과 경계선상에 이렇게 아주 애매하게 놓인 상태여서 언제든 사실은 이 심리적 압박감을 강하게 받는다면 중독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취미는 나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재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해 부작용이 따르는 상태가 중독이라고 그거는 합니다. 끊을 수가 없는 거니까는. 안 가라면 오늘도 안 갈 수 있고 내일도 안 갈 수 있고 절대 갈 수 있는 그게 내가 있는데. 좁혀질래야 좁혀지지 않는 두 사람의 입장. 부부의 의견 차를 좁힐 방법은 없는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나를 위해서 한번 봐봐. 저기 일어나가지고 그 가식으로 그러지 마 좀 제발. 가식이 아니고 너 지금 가식이야. 사실은 아니 됐어. 넌 지금 가식이야. 그냥 됐어. 그만해. 오늘 하루, 오늘 하루를 30년 산 나를 위해서 한 번쯤은. 아내의 진심이 남편의 마음에 닿았던 걸까요? 결국 남편은 못 이기는 척 상담에 응했는데요. 이 긴 세월 서로 담아두고 말하지 못했던 응어리를 하나씩 풀어내봅니다. 일한 사무실에 부인을 하면서 집사람이랑 근데 여자를 두고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저기 했어요. 신용불량자고 뭐 통장부터 시작해가 아무도 없어요. 저는 혼자서 하다가 번호를 하나 내려니까 네네. 통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할 길이 없어. 아 이거 하나 좀 해달라. 그래서 그럼 야 우리가 이래 다니면 그냥 다니면은 남편 갖고 얘기를 해라. 대화가 없었던 부부는 각자의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오해를 키워왔던 건데요. 이혼만이 정답이라 믿어온 부부 변함이 없을까요? 먼저 이 나이 돼가지고 연하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 어딨습니까? 솔직하게 상담에 응한 남편, 출근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조금 불안해지셨어요? 편해지셨어요? 앞으로 어머님이랑 좀 어떻게 뭐 해보실 생각이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돼. 이제 막 소통을 시작한 부부. 하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남편과의 대화, 아내는 좀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해. 좋은 방향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 이 부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중독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 같은 거였어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은 아내가 인정해줄 때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을 돌보는 역할로 돌아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30년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좀 여느 부부에 비해서 여러 가지 풍파를 많이 겪으신 두 분인데 남편분이 좀 여성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속을 썩이신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입장이 좀 다르고 주장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 아내분이 교도소도 다녀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불신이 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뭐 한 번에 이 어떤 심리치료가 뭐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 뭐 앞으로 노력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사실 예. 이 부부는 한 집에서 살지만 대화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들어오면 남편이 나가고 남편이 들어오면 아내가 나가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오해의 골이 더 깊어진 것 같은데요. 두 분의 마음이 돌아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결과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참 새들도 그 저녁이 되면 또 자기 둥지로 돌아가는데 이 남편분이 돌아갈 둥지도 없고 또 참 안타깝고 또 부인은 부인대로 이 안타까운 이 남편을 보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좀 많은 깊은 대화를 좀 하는 것이 좋겠고요. 우리가 병적 중독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 병적 충동 조절 장애입니다. 예. 사실은 자기가 취미와 중독을 굳이 뭐 설명을 하라 그렇다면 자신이 이제 그걸 즐기는 건 똑같지만 자기가 자신이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느냐 그럼 이런 건 중독이고 뭐 자기가 즐긴다 그러면 취미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뭐 중독이라고 보이진 않는데요. 어쨌든 이게 만약에 생활에 균형을 유지한다거나 또는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뭐 중독이 되겠죠.
자, 이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부부끼리 좀 취미를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예. 결코 자기만의 틀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